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가 좀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중국이 한다? 예, 중국이 나서서 미국이 원한다면 필요한 반도체도 더 사주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내지는 이 중국 얘기가요. 중국이 2050년까지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목에 뉴스에 2050년이 뭐지? 2050년까지 왜 기다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소위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이 꿈꾸는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2050년까지 오를 텐데 그때까지 시비를 자제하고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다. 대국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건데 일단은 미증시가 강하게 올랐고 좋긴 합니다만 중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가? 예,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 나라이고 미국에게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국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또 좀 의문이 들기도 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수부터 체크합니다. 예, 야간 선물 0.54% 올랐고요. 미증시가 어제 다우가 2.8%, 나스닥이 3.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우려에 대한 완화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면밀하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쉽게 또 따라 들어갔다가 고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조금 있어서 일단은 안도감이 있지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트럼프는 사업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좀 라인이 열려 있고 멀리 협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어제 우리 시장 상승, 미증시 급등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정면 충돌한다라고 하면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제가 꼽은 가장 경계하는 뉴스가 그 뉴스였으니까요. 분명히 악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고 계속 강조드리는 게 가장 경계하는 뉴스인 건 맞지만 100% 최악으로 흘러간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무역 전쟁이 승자 없는 게임이라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협상이라는 걸 할 거다. 사업가 이 트럼프는 소위 말해서 내고에 강할 거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지금 표가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공화당 지지율이 세게 올라왔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거다. 그리고 행정서명 하고 나면 꼭 사진 찍잖아요. 네. 예. 그 사진이 필요했을 거다. 최악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사진 찍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최악으로 흐를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봅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가 지난 금요일 80p 79점 몇 피 네. 빠지고 어제 20p 올랐죠. 네. 일각에서는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과하게 밀린 부분에 되돌림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쭉쟁이로 골라내고 나니까 지난 금요일 날까지 사실 이 감사보고서 안 나온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명함이 가려졌죠. 안 낸 친구들이 있고 부적절 받은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쪽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골라진 이 안전들이거든요. 예, 안전한 종목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좀 쏠렸을 거고 어제 코스닥도 큰 폭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물론 어제 차바이오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들은 어제도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만 이 쭉쟁이를 골라내고 난 나머지 이 안전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 대열에 일제히 합류를 했죠. 간밤에 있었던 뉴스를 좀 면밀하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이 어제 미증시 오르는 것만큼 못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그 이유를 찾아내야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협상 채널이라는 거를 소위 열면서 중국이 이제
일단 쑤그리는 거죠. 뭐 자동차, 반도체, 뭐 금융, 뭐 시장 개방, 압박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시진핑이 금융시장 개방 같은 거 뭐 절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놨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 약간 풀 수 있어요라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수입을 확대해서 이 대미 무역 흑자, 중국 입장에서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전 세계 D램 시장의 73%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낸드 시장의 5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고요. 그러면 미국산 반도체의 수입을 늘리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반도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제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유보다 반도체 수입량이 더 커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장 큰 품목 자체가 반도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니니까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린다라 그래서 뭐 대한민국 반도체 주식들을 포함한 글로벌 뭐 반도체 가격이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 수출 데이터를 견인하는 견인차였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최상단 넘버 1, 2 종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오늘 일정 부분 이 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네요. 좋아라만 할 일이 아니네요. 하지만 여타 종목들 뭐 최근에 이 무역 분쟁의 우려 때문에 뭐 소재주 산업재,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올라가야 될 시장, 인플레이션 시장에서는 이게 올라가야 정상인데 사실 요즘 뭐 두 번째 코너에서도 그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무역 압박이 글로벌 교역을 떨어뜨리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펀더멘탈이 약화되면서 뭐 철, 비철 포함한 뭐 소재, 산업재 이쪽에서의 니즈가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최상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시장 반등폭 잘 못 쫓아갈 수는 있어도 여타 종목들 뭐 소외돼 있던 자산주라든지 뭐 가치주 이런 쪽들로는 한번 관심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시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괜찮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는 시장도 아니에요. 왜냐면 반도체가 공급 과잉 시장이 아니니까 중국이 미국 쪽으로 뭐 반도체 수입을 확대한다라 그래서 뭐 대한민국 포션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 좀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좀 씁쓸한 대목은 이거죠.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 옵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사실 우리가 최강점으로 뽑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인데 이게 옵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 상승을 덜 반영하게 되지 않겠느냐. 요 씁쓸한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오늘 시장 기대감 굉장히 좋다. 어차피 최악으로 흐르는 시장을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 기대치가 유효합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 그림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 거리고 있어요. 설마 최악으로 흐르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얘기했었던 게 어제 시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은 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야죠. 무역전쟁으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어제도 우리가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협상 중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이 협상의 이유는 뭐 당연해요. 이번에 미국이 EU도 많이 건드렸는데 EU는 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안기는 게 좀 뭐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아요. 적자를 안기고 있는 건 맞지만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국의 이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건
소위 중국입니다. 그러면 타겟이 중국이었던 거는 명확한 거고, 최근 트럼프 내각 변화되는 그림도 보면은 딱 중국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명확한 인물들이 기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우려감들이 올라왔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아까 전에 2050년 뭐 중국 얘기했잖아요. 네.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니랑 싸우면은 그래 내가 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앞으로도 너랑 싸우면 진다라고 확신하진 않아. 내가 힘을 키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근데 지금은 꿈틀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니네 우리 건드리면 우리도 너네 쪽에서 대두니 보잉이니 요즘 중국에서 보잉 말고 에어버스 수입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우리도 너네한테 수입 많이 한다. 그럼 니네도 관세 한번 맞아볼래? 라고 이제 이 꿈틀거렸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국 미국도 득될 거 없다라는 거 아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산업재니, 뭐 소비재니, 뭐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재가 뭐 나이키, 뭐 리바이스, 뭐 헐리데이비슨, 뭐 이런 것도 이제 미국 하면 생각나는 것도 전통적인 미국 소비재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 뭐 보잉도 들어가 있고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남는 장사 없다라는 거는 뭐 자명한 거고, 말 그대로 중국이 맞불을 놔서 니네도 관세 한번 맞아봐라.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중국의 매출 비중을 이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고요. 중국의 매출 비중에 이 관세 곱해서 순이익에서 떨어지는 부분들 이쪽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애플이 한 5% 순이익이 떨어진다. 중국의 관세 두드려 맞으면. 인텔이 한 6% 두드려 맞는다. 뭐 밑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퀄컴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뭐 16% 다운된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죠. 이쪽도 뭐 한 11% 떨어진다. 뭐 마이크로는 물론이고 뭐 스타벅스니 뭐 이런 쪽들 니네도 마찬가지로 어닝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붙어볼 거냐? 근데 안 붙을까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전쟁 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전쟁 안 나는 게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했었던 뉴스인 거는 뭐 맞지만 앞으로도 상당 부분 민감하게 움직일 최고의 뉴스라는 거 맞지만 어제 제가 피크아웃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로 상당 부분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제 미증시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 우리 야간 선물이 못 따라간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이 일부 있을 테니까 오늘 시장에서 그 부분은 부진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그 이상을 채워줄 거다라는 시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워낙 그 변동성이 또 큰 상태이고요. 뭐 뉴스 자체가 이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상황이라 사실 좀 안도감은 가질 수 없는데 일단은 뭐 해결의 실마리를 좀 풀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섹터별로 조금 볼 텐데요. 일반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영향은 있으나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IT는 기대감이 있고 여러모로 눌리는 것이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거고. 자동차는 예. 이번에도 또 그러게요. 양보를 강요받은 것 예. 같아요.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러게요. 오늘 이제 철강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역 전쟁 또 한미 FTA 이런 것들로 이제 철강이나 비철금속 이 부분은 흐름들이 어떤지 좀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미 FTA 개정된 내용 뭐 상당 부분 다 공개가 됐으니까 거기서 그냥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 공개되기 전까지 알고 있던 데이터는 철강 관세 이거 면제 아니고 유예야라는 부분이었잖아요. 4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5월 1일서부터는 그냥 관세 두드려 맞는 거였죠. 근데 어제 공개된 거는 면제입니다. 면제인 대신에 수출량이 30% 정도 줄어요. 알아서 긴 거죠. 그래서 커터를 적용해주고, 우리 커터 알아서 고개를 숙여주고, 대신 이 철강 관세는 면제를 받는 카드를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뭐 지금 얘기하는 건 뭐 농산물은 지켰어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피해보는 업종도 분명히 존재하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 뭐 요런 쪽들.
뭐 시장에서는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단 철에 대한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자동차가 피해는 입었지만 철강은 이번 한미 FTA 개정에서도 상당 부분 호재를 입은 건 맞거든요. 면제는 피했으니까요. 이 쿼터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하면은 사실 강관유 제외한 이게 발음이 강관유 제외하면 예. 예. 뭐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철강이라는 게 사실 교역에 적합한 품목은 아니에요. 예. 미국이면은 뭐 바로 옆 동네면 모르겠는데 수송비가 많이 네, 들고. 거기까지 예. 실어 날리면 철은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거리에 이 적합한 교역 품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출 가격하고 내수 가격하고 수출 가격이 월등히 좋으면은 이게 좀 운송비를 물고라도 이제 들이밀 텐데 내수 가격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게 커터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건 호재예요. 근데 여기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 철강관세 면제된 부분은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악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철강석 가격 오르고 뭐 철강 뭐 유통가 오르고 하는 것들은요. 중국이 소위 환경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생산을 강제 셧다운 시켰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 갈 때 안 쓰는 거서부터 버리잖아요. 네.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가끔 쓰는 거 버릴 거고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안 버리고 짐 싸가지고 이사 가지 않습니까? 숏도 마찬가지예요. 숏도 안 돌아가는 공장서부터 숏이 들어가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공장이 숏이 들어가고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은 숏을 안 시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돌아가는 공장까지도 생산을 좀 제한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요즘 뭐 무림재진이 뭐 이런 쪽들 재지주들 보면은 시세가 굉장히 좋죠.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재활용지에 이 생산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종이의 원재료니까요. 펄프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 펄프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펄프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무림 같은 애들이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중국의 환경 규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이 이제 슬슬 이제 리밋이 다 돼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강하면 허베이성 이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쪽이 이제 감산 규제가 50% 때리고 있었는데요. 이거 풀렸습니다. 그럼 지금 철강 이 재고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악재죠. 그 또 하나의 악재는 이번에 트럼프가 소위 떠들면서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 기대가 떨어졌고 그러면은 소재주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하는 부분들 사실 이번에 이게 제일 컸죠. 그래서 그것도 악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석이니 뭐 강점탄이니 열연가니 뭐 스팟이니 선물가니 할 거 없이 다 빠진 거고 비철가도 마찬가지죠. 뭐 미스터 마켓, 닥터 쿠퍼, 뭐 구리 가격 떨어졌고 뭐 아연가, 니켈가 할 거 없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하고 비철가를 누르고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이쪽은 추가적인 호재를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도 철강주들 시세가 굉장히 좋았죠. 어제 풍산 시세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재고 얘기는 여전히 악재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대목인 거고 일단 트럼프의 입이 폭주를 마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에서 뭐 이제 중립적인 이슈 뭐 여기서 더 나가면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위 시장을 리드하지 못해도 다른 쪽에서 메꿀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어제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거 최악의 스토리였어요. 현실화되면 최악인 건 맞습니다. 소재주한테 당연히 압박 요인이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 채널이 가동에 들어갔다. 이제 선택사항은 여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뭐 과거에도 얘기 많이 했던 것처럼 급락 이후에 바운드, 네. 되밀림 이후에 뚫어내는 시점, 이걸 지나고 난 이후 시점이 진짜 게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시나리오가 트럼프의 입으로 한번 찌그러지면서 소위 우려감을 보였던 거는 야, 요거 밀면 나인데. 그렇죠. 예, 뭐 이거 밀면 일단 다 자르고 다음 구간 봐야 되는데 이번 뉴스 그럴 힘을 갖고 있는 큰 뉴스인데 라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우려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미증시가 돌려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관심은 이쪽으로 바로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시장이 단기 급락을 반영하면서 비싼 건 없어졌네. 과거에 우리 좀 비싸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줄었겠네. 그러면 어제까지는 이 그림을 많이 봤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 그림을 많이 볼 거고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PER 값이네요. 네, 네. 미국 시장이요, 우리 시장이요? 미국 시장 미국 값입니다. 시장, 예. 네, 우리 시장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으면은 소원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월드 인덱스 기준인데 네. 월드 인덱스라고 해도 대표적인 시장 값이 가장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 값이라고 네. 보면은 뭐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 상당 부분 쳐다볼 것 같고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리드가 오늘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타 종목들이 그 이상 채워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쓴 거 다시 한번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피크아웃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무역 분쟁도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루 사이에 톤다운 굉장히 네. 많이 됐죠. 우리 더 이상 금리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금리 얘기도 피크아웃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감사 보고서 이건 어제 코스닥 시세 보셨을 테니까 네. 이거는 지난 금요일을 피크치고 분명히 떨어진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시장 오늘은 뒤에다 하나 더 붙인 게 어제는 피크아웃 얘기를 했으니까 전화위복 케이스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 있으면 이게 해결했을 때 시장은 반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그림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 팀장과 함께한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